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금 보유자의 관점에서 본 하락장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저희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지금 이제 사려고 한다면 과연 이 하락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될 텐데요. 저희 생각은 어떤지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현금 보유자가 되어버린 이유 내지는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트는 이제 NPC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종목을 집중 공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폐배터리 재생하는 그러한 테마에 있어서 거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때 제가 어디서 봤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 그런 증권 방송에서 봤어요. 그래서 얘기하길래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고점 뚫어놓고 올라가고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거래량도 줄어 있길래 괜찮겠다 싶어서 이 지역에서 계속 샀어요. 그리고 요 구역에서도 사고 올라가고 나서 요 구역에서도 샀어요. 그래서 정말 한 4개월 동안 꾸준히 분할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건 정말 2배까지 가겠다라는 어떤 희망을 갖고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했는데요. 일단 요때까지는 하락장이었지만, 시장은 하락장이었지만 아주 이 종목은 준수한 시세를 유지했는데요. 6월 23일 날 그냥 다 현금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크게 하락한 그날이죠. 지금도 알 수가 없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대폭 하락을 해버렸어요. 못 보고 있었어요. 제가 자동 손절도 안 걸어놓고 그냥 희희낙낙 지켜보던 그런 종목인데, 운 좋게 일하다가 들어가 봤더니 딱 그날이 21%인가 하락한 날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 7%가 아니라 한 10%인가? 하락하고 있을 때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내가 이거 또 물려서 큰일 난다. 비중도 크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뒤도 안 보고 바로 탈출했습니다. 4개월 보유하고 결국 본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최근에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스윙 종목으로 들어갔었는데, 이거 딱 당하고 나니까 그냥 심리가 붕괴되어 버려서 아예 안 해 그냥, 그러면서 바로 본전에서 나와서, 그래서 제가 정말 어쩌다가 그냥 현금을 보유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운이 좋은 것이죠. 이 하락장을 정통으로 맞지는 않고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본전으로 제가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유 종목이 없어요. 운 좋게 하락장을 잘 견뎠으니 이제 기회를 기다리가 차분히 잘 매수하면 될 것 같다는 어떤 또 다른 이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기회는 언제냐? 차분히 잘 매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기회를 잡으려면 이 하락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락장의 성격을 좀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2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2가지 사례를 들고 싶은데요.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 이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하시길래 저도 저희 생각을 좀 거칠게나마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우존스 종합지수로 제가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스닥도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있는데, 일단 하락장의 성격 자체를 얘기하고 싶어서요. 시세 자체는 미국의 다우존스 종합지수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때인데요.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은행도 도산하고 완전히 그냥 금융 시스템이 이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그냥 다 줄 파산하면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그야말로 그 누구라도 돈이 돈을 부르는 탐욕의 결과라고 얘기한다는데 저도 적극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정말 돈으로 돈을 빌리고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 빵꾸가 나니까 그냥 다 터져서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제가 이걸 세보니까 한 16개월 동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요때 지수가 오른쪽 요 차트에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14,000이라는 지수에서 7,000이라는 지수까지 50% 하락하였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50선과 200선을 잘 본다고 하는데요. 이 200선마저 붕괴하고 내려갔던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위기, 그 전에도 유럽 재정 위기도 있고 몇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고 언급할 만한 것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2020년에 코비드-19 위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로 전 세계가 마비되었습니다. 마비되었다기보다 마비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코비드-19로 전 세계가 마비되었는데, 이것은 금융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는 외부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부르고 이렇게 돼서 쌓였던 어떤 적체되어 있던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다가 터진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외부 요인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어 버린 것이죠. 급작스러운 예측 불가능성이 한 번에 터져 나오면서 긴 기간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 동안 고점 대비 38%까지 하락하는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월봉상으로 단번에 50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요때가 바닥인 줄 전 몰랐습니다. 요때 제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때는 V자 반등을 했고, 그 V자 반등을 일으킨 요인은 역시나 금융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는 외부 요인이었기 때문에 통화라는 강력한 무기로서 그야말로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하락장은 어떤 것이냐? 2023년이라고 적었습니다. 2022년이지만 정말 저도 이제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걸 느낀 나머지 지금 2022년도 끝난 것 같아요. 2023년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 다들 얘기하니까 2023년의 경기 침체 위기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런 거죠. 통화량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과도한 저금리, 과도한 통화의 확장. 그러면서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물가 상승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여기에 전쟁 이슈가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그 전부터 충분히 이런 요인들이 적체되어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폭의 금리 인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면 하락장이 당연히 나타날 텐데,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락장은 얼마나 이어질 것이냐 하는 점이죠. 경기 침체는 오는가? 저는 단연코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금리가 높으면 신규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뭔가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가 자연스럽게 감소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리가 높다는 것은 역시나 가계가 지니고 있는 부채 부담도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면 이것은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건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를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 풍조가 일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봅니다.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혹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등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당연히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문제인데요. 무분별하게, 저는 이걸 무분별하다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통화량을 너무 무분별하게 뻥튀기 하듯이 찍어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원인인 것이죠. 뭔가 자연스럽게 경기의 순환 속에서의 침체 국면이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경기를 과도하게 펌핑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침체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하게 올 것이다, 그리고 급격하게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을 줄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침체를 피한다는 것은 정말 꿈과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고 침체를 피할 수 있는 묘안이 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경제 구조를 혁신할 만한 정말 새로운 신기술,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은 말이 안 되는군요.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수 있느냐. 과연 지금 그것이 경기 침체가 올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새해 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문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걸 보면은 당연히 천재겠지만, 예, 당장에 이때 신기술이나 신사답이 등장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나 지금 1950년대 거의 한 50년대부터 시작하여 70년대에 더욱 아주 활황을 일으켰으며 90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도 그 관성으로 인해 2020년대까지 이어져 온 소위 미국이 해상무역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자유롭게 교육하는 자유개방 경제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미중 분쟁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트럼프의 당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자유개방 경제가 급속하게 붕괴되면서 국수주의 내지는 자국 우선주의로 가는 그러한 풍조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개방 경제가 붕괴되면 당연히 경제 규모는 줄어들고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나 이거는 이제 통화론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달러를 밀어 넣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밀어 넣었다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만 전 세계 경제가 이 자유개방 경제의 덕택으로 경제 자체가 엄청나게 확장되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 역시 그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까지 달러가 속속들이 들어가면서 아무리 달러를 찍어냈어도 그것이 다 다른 곳으로 스며들 만한 공극이라는 게 그 자갈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렇게 빈 구멍을 공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공극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공극들이 가득 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개방 경제의 급속한 붕괴로 인해서 이 공극들이 이미 메꾸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극이 생긴다면 모르겠는데 이 공급을 다시 만들려면 이제 경제 구조가 혁신되거나 혹은 자유개방 경제가 다시 살아나거나 혹은 아주 안 좋은 가능성이지만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전쟁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이런 식의 정말 큰 전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공급이 새로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화량을 줄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면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침체를 하면 다들 침체는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약간 강력한 쪽의 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착륙 전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연착륙이 되겠어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연착륙되지 않습니다. 무너지면 또 무너지는 것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는 연착륙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습니다. 답을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얘기해서는 안 될 답안지를 얘기했습니다.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이제 앞서서 제가 생각한 근거에다가 이분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금융 시스템이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돈을 부르는 탐욕의 결과가 있었어서 이러한 탐욕의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16개월 동안 고점 대비 50%가 떨어졌고 월봉상 200선이 붕괴되었다는 게 저는 이 그림이 지금 너무 비슷해 보여요. 지금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이 원인, 돈을 불렀던 상황, 지금 돈을 불러서 말도 안 되는 전염병 국면에서도 돈을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의 상황을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를 하면 요때의 상황인 것이죠. 물론 다우 지수가 닷컴 버블의 영향을 정통으로 맞은 건 아니지만 이 시기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걸 부르자면 닷컴 버블 붕괴 때 만들어진 저점을 2008년에 다시 테스트했군요. 그러면서 50% 내려갔군요. 14,000부터 7,000까지 내려갔군요. 200선을 붕괴했군요. 이걸 똑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비드-19 때 만들어진 저점을 2023년에 리테스트하면서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너 정신 나갔냐? 정신 나간 시나리오지만 지금 한번 언급을 해보는 것이죠. 이때랑 지금 대응되는 대구를 제가 만들어서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3,600부터 18,000까지 50%를 하락시키면서 수개월 동안 하락. 그리고 이게 200선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때랑 그림이 똑같다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원인이나 지금 주변 재반 환경은 비슷하다 못해서 국제적인 환경은 더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 열어두어야 된다고 겁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괴멸적 시나리오. 예,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괴멸적 시나리오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투자에서 제가 최근 5년간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은 심리적 안전마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악의 가능성을 대비하지 않으면 심리적 안전마진이 없어지고, 그렇다면 올바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앞선 내용에서도 많이 느끼셨겠습니다만 저는 통화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엄청 부정적이고, 또 저는 현금을 어쩌다 보니 현금 100% 보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선이 개입된 그런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실제 투자 계획에 반영할 시나리오이지 그냥 아무 말이나 떠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거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반복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다르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이 차트에서 보면 이때 와 이렇게나 내려왔구나. 야 지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야 와 그때랑 지금은 다를 것 같은데 설마 저기까지 가겠어?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모습입니다. 이게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갈 때 여기서 이만큼 빠졌어요. 이게 한 20%? 15에서 20% 정도 빠진 건데요. 야 이거 여기까지 가겠냐? 이때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가겠어? 이러면 이거 야 여기까지 간다고? 예, 거기까지 가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때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도 이때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그때의 원인과 지금의 원인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이 여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 반드시 하락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충분히 선반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오른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것이 하나의 큰 인간 지표들로서도 의미가 있다. 이거 농담이지만 농담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외생 변수가 아닙니다. 코비드19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돈을 부르는 상황이 지금 이어졌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 압축해서 일어났습니다. 앞선 2008년 위기 때는 정말로 오랫동안 쌓아왔다면 지금은 경기가 좋아질 상황이 없이 전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고 뭐 정말 알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러한 사단을 벌이면서도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돈을 부르면서 올려온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같이 올라왔다면 지금은 내려가는 걸 거꾸로 올려잡은 더욱더 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가능성은 기술적 분석으로 충분히 말이 되는 스토리라는 것. 아까 다우 18,000,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악의 가능성이고 그런 최악의 가능성에 맞추어서 나의 투자에 임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 상승으로의 반전을 노리면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좋잖아요. 미국도 좋다는 것은 이제 아주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추세 상승? 전고점 간다? 저는 그건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에 접근한 실전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저희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어떻게 매수하면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금 보유자의 관점에서 주식을 지금 사도 되는지, 물론 사도 되지만 저는 아주 보수적인 입장이고요. 하락장은 꽤나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고 하락폭도 생각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저희 보수적인 시각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